홍명보 감독이 드디어 사퇴를 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까지 그놈의 9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도대체 뭐가 맞나 계속 저도 경우의 수를 보고 조금 이렇게 지켜보긴 했는데 야 근데 마음 한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날로 먹으려면 안 되는구나. 이게 역시 하늘이 그럼요. 버리시는구나. 역시 노력으로 가져갔어야 되는데 아깝게도 저희가 32강 그러니까 3위 팀 중에서 9위를 해가지고 앞에서 커트라인 딱 끊겨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할 때마다 전 국민이 수능 보는 느낌이에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따지니라고 정말 아니, 왜 축구를 보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2승하면 안 돼요? 조별리그 2승해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2002년에 2승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2승 그러니까- 포르투갈하고 그렇죠. 폴란드전 폴란드. 이겼죠. 네, 예, 맞아요. 미국전을 비겼고 네. 그러니까 아유, 다시 한번 동북아 3개국 뭐 이렇게 공동 주최하지 않는 한은 네. 좀 힘든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되게 그때 오세훈 시장님이 남아공전은 응원을 가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네. 남아공 대사하고 참 그날 참 좋게 이겼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예. 너무 아쉬웠죠. 예. 우리가 여기 멀지 않은 광화문 광장에서 축구 맞아요. 응원하거든요. 네. 그 첫 번째 경기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많지 없었어요.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이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기분 좋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죠. 네. 두 번째 경기를 지긴 했지만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아쉬웠죠. 근데 세 번째 경기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니까 맞아요. 세 번째 경기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네, 맞아요. 또 세 번째 경기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있었고 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날 딱 이 붉은 악마 유니폼을 갖춰 입고 네, 나갔는데 네, 네. 아,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온 국민과 온 가족이 한 마음 되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음. 네, 축구협회나 혹은 대동단결. 홍명보의 감독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스포츠 얘기를 저희 가족이 스포츠 얘기를 많이 안 나누거든요. 잘 모르기도 하고 축구, 야구, 배구 또 강원도에는 프로팀이 또 그 강원 FC가 있긴 한데 네. 경기가 좀 강릉에서 열리고 해가지고 네.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한 토요일 내내 네. 제 아내하고 네. 축구 얘기를 엄청 나눈 것 같아요. 축구에 관련된 그러한 뭐 쇼츠나 네. 뭐 릴스를 보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온 국민이 축구협회에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있었다. 다만 네. 우리 춘천의 아들 손흥민 선수가 아 정말 얼마나 가슴 맞아요. 아플까. 황희찬 선수도 춘천의 아들인데 네. 춘천의 아들 손흥민 선수가 미국 프로팀을 택한 게 네. 이 월드컵을 위해서 네. 간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와 경기 3번 만에 이렇게 끝날 그러니까요.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 저 가봤어요. 그 손흥민 축구 카페. 네. 카페가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 축구장이랑 네. 같이 그쪽이 되게 그 춘천에서 되게 고지되어가지고 네. 전망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쪽 예, 예, 약간 좀 위쪽이에요. 예, 위쪽 예. 위쪽이어가지고 그래서 참 많은 또 춘천에 또 아들이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마지막 월드컵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월드컵 나이가 이제 38인가? 네, 진짜 여러 가지 음모론이 돌더라고요. 왜요?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미워하는 이유도 돌았지만 네. 그 올림픽의 출전 경기 시간 네. 그 시간이 지금 홍명보 선수가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이 이훈재 골키퍼예요. 3등이 그 손흥민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첫 경기부터 출전을 안 시켰다는 등 뭐 설마. 별의별 뭐 우리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원조를 도와줬던 그 뭐 체코는 우리가 이기고 네. 멕시코와 남아공에는 은혜를 갚았다는 등 네. 별의별 네티즌 분들이 핑계거리를 찾기 아니,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뭐 보니까 2030년도가 이제 또 다음 월드컵이잖아요. 네. 그때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하더라고요. 스페인, 아. 포르투갈, 모로코 공동 주최던가요?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이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네. 시행착오는 안 해야죠. 한 이제- 번에 실패는 했었어. 이제 일본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일본 잘하던데. 일본이 올라갈 때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을 또 후벼 파지 않을까 아이 근데 생각이 이제는 됩니다. 뭐 동북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국가니까 저는 또 응원해도 상관없다. 아, 잘하던데요. 뭐 되게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만은 일본이 저렇게 잘했어. 뭐 이렇게. 일본은 경기를 보면 네.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네. 맨날 느끼는 건데 우리는 크로스를 할 때 늘 공을 차고 사람이 있나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네. 저쪽은 사람이 있는 쪽으로 크로스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차이가 되게 부럽긴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어느 나라나 이제 뭐 축구 팬의 관점에서 이제 월드컵을 좀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홍명보 감독이 오전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 또 사퇴문을 읽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고 저렇게 손을 놓고 저렇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 모습을 본 축구 팬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질문도 받지 않으셨어요. 관련해가지고 기자들의 질문도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뭐 김병민 최고 혹시? 홍명보 감독은 사실 시종일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부터 첫 경기 때부터 많은 국민들이 홍명보 감독 체제 제대로 되겠냐 네. 이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많은 축구 팬들이 그래도 우리 선수들과 감독을 한번 믿고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맞아요. 마지막 결과까지 최악의 상황들을 가져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까지 나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이 처음 선임됐던 과정 전반을 다 다시 들여봐야 된다. 네. 축구협회부터 이 체육계에 관한 일까지 논란이 굉장히 번져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저 모습은 나랑은 약간 무관한 것 같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오늘 본인이 감독을 맡았던 일들, 감독을 맡고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아닌 것처럼 뭔가 좀 회피성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나가면서도 저렇게 주머니에 손을 꽂는 모습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축구 게임을 졌다고 허탈해하는 모습보다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감독이 적어도 국민들이 보이기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지점이 있다면 홍명보 감독이 책임지고 깔끔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필요할 텐데 저런 장면을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저걸 고쳐야 되지 않은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홍명보 감독 혼자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저 오늘의 장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축구협회를 비롯한 나머지 행정의 일까지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계기를 홍명보 감독이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축구협회 등 체육단체 개혁 필요성을 SNS를 통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최희영 문화체육부 장관도 축구협회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를 향한 이제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홍명보 박주호 위원이 다시 한번 조명되기도 하고요. 당시에 축구협회에서 그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이임생 기술위원이었나요? 네. 아마 그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2년 전에 2024년에 그때 시민단체가 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정명구 축구협회장이 개입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업무방해죄, 네. 업무상 배임 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네. 몇 건에 대해서. 그게 경찰 수사가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경찰 단계가 아직도 종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진들이 종로 경찰서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네. 이 사건은 어떻게 됐죠? 시민단체에서 2년 전에 고발했던 게 어떻게 됐죠? 하니까 경찰에서 아직 법리 검토가 안 끝났다. 저는 사실 여기서 검수한박 문제를 다시 끌고 오자면 이거 검찰 수사권이 있을 때는 경찰이 몇 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야 되거든요. 무조건 기다 아니다 끝내야 돼요. 그럼 이게 죄가 없으면 아니다라고 끝내던가. 근데 2년째 지금 경찰이 이 사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2년째 아직 법리 검토가 안 끝났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그 개입했냐 아니냐 문제에 대해서 이건 좀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곧 결과 나올 것 같네요. 왠지. 그러겠죠 이제. 근데 지금 보면은 홍명보 감독의 저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은 이게 물론 경기라는 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홍명보 감독의 모습은 사퇴하면 그만이다 라는 걸로 보여요. 그만두면 그만입니까? 맞아요. 아니 그동안 그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어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무엇이 문제였다는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과연 협회가 제대로 된 적임자를 뽑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만두더라도 일반 회사에서 그만두더라도요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요. 근데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인수인계 이런 거 난 몰라.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단순히 축구협회 하나만의 문제로만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기억해 보시면 자 안세영 선수 있죠. 지금 배드민턴 완전 씹어먹고 네. 있어요.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음. 현 선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협회 임원들을 위한 존재다. 네. 실제로 뭐 비즈니스석도 임원들만 타고 다니고 뭐 후원 계약도 그쪽에서 강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문제 제기를 했죠.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전에 2014년인가요? 그때 아시안 게임 때 배구가 금메달을 땄었어요. 여자 배구가. 아 맞아요. 20년 만에 금메달을 땄는데 배구 협회가 여자 배구팀 회식을 김치찌개 집을 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열을 받아가지고 사비로 고기를 샀다 이런 얘기가 미담처럼 나갔는데 이게 미담입니까? 협회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대한체육회라는 상위 기관이 맞아요.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뭐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거 해야 될 시간에 왜 잠실에 뭐 사람들 가지고 올림픽공원에다 고발한다 이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자기들 할 일을 좀 우선시해야 됐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최근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르센느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아이돌 그룹인데 최근에 리센느. 리센느 죄송합니다. 리센느라는 그룹이 있는데 저도 노래를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알고리즘이 뜨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그룹이 지금 한 2년 전에 데뷔를 했다가 2년 동안 별로 반응이 없다가 최근에 좀 반응이 터졌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왜 이 그룹 여자 아이돌 그룹을 좋아할까라는 분석도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그 주된 것은 결과보다 과정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런 모습에 조금 많이 빠져드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결론을 조금 내더라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이번에 우리가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뭐 승패는 뭐 어떻게 알 수는 없죠. 그 나라들도 되게 최상의 선수들을 데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그 경기 자체의 어떤 과정이 이게 맞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진짜 졌어도 와 잘 싸웠는데 졌으면 그냥 그래 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우리가 국민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전술도 안 보이고 뭐 그다음 선수들도 솔직히 열심히 했다라는 느낌이 전혀 와닿지 않으니까 더 뭐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손흥민 선수를 처음부터 투입 안 했던 점, 이강인 선수가 막 고군분투 뛰고 있는데 뒤에 선수들이 안 뛰어 들어가는 점. 네. 거기에 대해서 국가대표라는 그러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게 홍명보 그 감독의 전술이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공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네. 이게 홍명보 감독이 스위퍼라는 그러한 최종 수비수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 역할이었잖아요. 공이 올 때만 방어하는 역할. 그래서 그런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었고 그 이외에 멕시코, 체코, 남아공이 세 개가 다 경기를 전술이 달라야 되는데 세 전술이 다 똑같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를 당당하게 우리는 전술은 다 똑같다. 뭐 이러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점. 이게 지금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부재 아니냐. 또 사실상 4쿼터제거든요. 네. 22분하고 3분 그렇죠. 동안 물을 네. 먹어요. 네. 그 사이에 감독이 아무 지시를 안 내려. 그 중간에 투입된 그 손흥민 선수나 다른 선수들한테 감독이 투입시키면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그랬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너무 총체적으로 감독의 전술이 굉장히 부재했고 역할 자체가 없지 않았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